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지 3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따라 제 곁을 떠났죠. 그런데 아들과 똑 닮은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누구길래 할머니라는 걸까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왜 이제서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이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 80년대부터 여성 철강왕이라 불리며 재계를 호령해온 김혜진 회장은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조찬 회의를 시작으로 하루 일정이 빼곡하게 이어졌죠. 오전에는 현안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투자 회의를 주재하며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집무실 의자에 등을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혜진 회장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혜진 회장을 냉혹하다고 말했어요. 회의 석상에서 임원들이 떨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실적이 부진하면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죠. 그 누구도 혜진 회장 앞에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혜진 회장은 오직 외동아들 준호만 바라보며 제국을 지켜왔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혜진 회장의 뇌리에 박힌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 회사를 물려받고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만이 혜진 회장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혜진 회장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어요. 언제 어떤 질문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실제로 혜진 회장은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로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한마디면 충분했죠. 그 말 한마디에 담당 임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곤 했어요. 혜진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 그것이 혜진 회장이 오랜 세월 유지해온 방패막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패막 뒤에 숨겨진 진짜 혜진 회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넓은 저택의 거실, 그곳엔 오래된 흑백 TV가 하나 놓여 있었죠. 혜진 회장은 그 앞에 앉아 90년대 드라마 재방송을 보곤 했습니다. 혼자서 화면을 보며 웃고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시절만큼은 모든 것이 정직하고 따뜻했던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 지금은 잃어버린 그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평범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한 기색이지만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며 웃고 있었죠.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리며 많이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혜진 회장에게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것,
어쩌면 평생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혜진 회장은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차갑게만 느껴졌죠. 혜진 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텅 빈 거실의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혜진 회장은 다시 평소처럼 일어나 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비서가 오늘 일정을 보고했지만 혜진 회장의 머릿속엔 어젯밤의 고독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죠. 강한 척해야 했으니까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혜진 회장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시작하지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혜진 회장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이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혜진 회장은 보고서를 넘기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담당 이사가 당황하며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혜진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혜진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진행하세요. 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혜진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죠. 그날 저녁 혜진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흑백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머니는 따뜻한 국을 떠서 건네주고 있었죠. 혜진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시간이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건 언제나 일과 책임뿐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함께 밥을 먹은 기억보다는 각자 바쁜 일정에 쫓겨 스쳐 지나간 기억이 더 많았죠. 혜진 회장은 TV를 끄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실에 들어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지친 눈빛.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시 한번 혼잣말이 흘러나왔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혜진 회장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제국을 지켜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 아무도 그 고통을 알지 못했고 혜진 회장 역시 그것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맴돌고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혜진 회장에게는 외동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35의 준호는 혜진 회장이 평생을 바쳐 키운 유일한 혈육이었죠.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 자연스럽게 회사에 입사했어요. 혜진 회장은 준호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그런 준호를 보며 혜진 회장은 늘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믿고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2년 전 윤서와 결혼했어요. 윤서는 33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집안 배경도 없었고 특별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윤서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 덕분에 준호는 윤서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혜진 회장은 처음엔 윤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아니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준호가 윤서를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결혼 후 혜진 회장이 가장 기대한 건 손주였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여전히 혜진 회장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와 윤서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혜진 회장은 슬쩍 물었어요. 준호야,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니?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함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혜진 회장은 참다 못해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 씨, 병원에는 다녀왔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죠.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혜진 회장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윤서는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혜진 회장의 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후 혜진 회장은 준호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혜진 회장은 서류를 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니? 준호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죠.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윤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혜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스트레스라는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진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두고 있을 수는 없어. 혜진 회장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모든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준호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었죠. 혜진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혜진 회장은 준호와 윤서를 함께 불렀습니다.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혜진 회장은 찬찬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혜진 회장은 차갑게 말을 끊었죠. 시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뭐겠어요? 다 준호 너를 위해서였고 우리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어. 윤서는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혜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그 말의 의미를 준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겁니까? 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 씨도 다른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집안은 맞지 않아요. 준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윤서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혜진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준호야, 넌 우리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야.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 가문은 끝이야. 그걸 모르니? 준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결정을 뒤집을 힘이 자신에게는 없었으니까요. 윤서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나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윤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죠. 준호 씨,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윤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후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재벌가의 압력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준비했고 윤서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준호는 작게 속삭였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혼이 성사된 후 윤서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윤서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윤서야, 행복하게 살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죠. 준호 씨도요. 그리고 윤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혜진 회장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윤서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혜진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준호를 위한 길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날 밤 혜진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혜진 회장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회의를 주재하며 임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죠. 겉으로 보기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회장의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혜진 회장은 듣지 않았어요. 쉬면 뭐해요? 일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말하며 다시 회사로 돌아갔죠. 의사의 경고는 귓전으로 흘려버렸습니다. 혜진 회장에게는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회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준호가 언젠가 이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단단히 다져놓는 것. 그것만이 혜진 회장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준호는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윤서와 이혼한 후 준호는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예전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지 않았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회사 일에만 몰두했지만 그 모습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도피에 가까웠습니다. 혜진 회장은 그런 준호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어갔죠. 회사 내부에서는 후계자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아직 재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니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많았어요. 회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후계 구도가 불안하지 않나? 준호 상무는 언제 재혼하실까? 이런 이야기들이 회사 복도를 떠돌았죠. 혜진 회장은 그 말들을 듣고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급함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혜진 회장은 집무실에서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투자 회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자 혜진 회장은 눈을 찌푸렸어요. 이 정도 수치로 투자를 결정하자는 겁니까? 다시 검토해 오세요.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죠. 혜진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짜증이 많이 났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편치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혜진 회장은 수화기를 들었죠.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로 1층 안내데스크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떤 여성분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셨는데요. 자신을 윤서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혜진 회장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락 소리를 냈죠. 윤서? 혜진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집에서 내보낸 그 며느리.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여자.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혜진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라고? 혜진 회장은 다시 물었죠. 안내데스크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쌍둥이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입니다. 회장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혜진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윤서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윤서의 슬픈 눈빛, 준호의 무너진 표정. 그 모든 게 혜진 회장의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과 함께 왔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올라오라고 하세요. 혜진 회장은 결국 그렇게 말했죠. 몇 분 후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들어섰어요. 3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인상이었죠. 윤서의 뒤로 똑 닮은 남자아이 둘이 작은 발걸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혜진 회장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준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인매. 혜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죠. 윤서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아이들은 혜진 회장을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혜진 회장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너무나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죠. 혜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서 씨 이 아이들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준호 씨의 아들들입니다. 혜진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혜진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은 이혼하기 3개월 전에 생긴 아이들입니다. 그때 저희 잠깐이나마 서로에게 의지했고 아이가 생겼어요. 혜진 회장의 머리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혜진 회장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혜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윤서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회장님. 이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준호 씨도 저도 정신이 없었죠. 혜진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너무 급하게 밀어붙였던 게 떠올랐거든요. 윤서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고 준호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죠. 모든 게 혜진 회장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윤서는 이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말렸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두렵다고 혜진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준호가 자신을 배려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준호가 그랬다고? 혜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윤서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돌아가셨어요. 혜진 회장의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혜진 회장은 다시 물었죠.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준호 씨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혜진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것도 2년 전에. 왜 아무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걸까요? 혜진 회장은 윤서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때 전 출산 후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회장님께 연락드릴 용기도 나지 않았고 미안합니다. 혜진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2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현실. 모든 게 혜진 회장을 짓눌렀죠. 혜진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죽었다니. 그것도 2년 전에. 혜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준호야, 준호야,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그런 혜진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윤서를 올려다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윤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준호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비가 많이 내렸어요. 도로가 미끄러웠고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대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혜진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건 자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왜 그때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혜진 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정신도 혼미했고 준호 씨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회장님께 연락드리는 게. 혜진 회장은 윤서를 바라봤어요. 두렵다니 무슨 소리예요? 윤서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회장님은 저를 이 집안에서 쫓아내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께 어떻게 연락을 드려요. 게다가 아이들 이야기까지 차마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혜진 회장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윤서를 내쫓았고 준호와 이혼하게 만들었죠. 그런 자신에게 윤서가 연락할 리 없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혜진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죠.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도 회장님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윤서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서는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혜진 회장이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것 같았죠. 혜진 회장은 윤서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원망해도 모자랄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 주려 하다니. 혜진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아이들을 데려온 겁니까? 돈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복수하려고? 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죠. 사실 그 어떤 대답이 나와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전 복수할 생각도 돈을 받을 생각도 없어요. 윤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죠. 다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어요. 준호 씨가 살아계실 때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줬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분인지. 혜진 회장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준호가 아이들에게 자신 이야기를 해줬다니. 그것도 좋은 이야기로.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머니 옆에 서서 혜진 회장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순수하고 맑았어요. 그때 아이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혜진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아이의 작은 손이 혜진 회장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혜진 회장은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할머니는 괜찮단다. 혜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도 다가와 혜진 회장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셨대요. 아이의 말에 혜진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윤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조금은 후련한 느낌도 들었어요. 준호가 원했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만나는 것. 그 소원을 이제야 이뤄준 것 같았죠. 혜진 회장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놓아주고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와줘서. 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 씨가 원하셨던 일이에요. 혜진 회장은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준호를 닮은 얼굴, 준호의 눈빛. 그 모든 게 혜진 회장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아이들 이름이 뭐니? 혜진 회장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큰아이가 민준이고 작은아이가 서준이에요. 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왜 미안하세요, 할머니? 혜진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아이들을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방해한 것 같네요. 혜진 회장은 급하게 손을 내저었죠.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제발. 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윤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들이 혜진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올 수 있어요? 혜진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가 너희를 기다릴게.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윤서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회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혜진 회장은 일어서서 윤서를 배웅했어요. 문 앞까지 따라가며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혜진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혜진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죠. 오늘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죽었다는 사실, 손주가 있다는 사실,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혜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혜진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색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혜진 회장은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준 적이 있었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도 혜진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죠. 오래된 흑백 TV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TV를 켜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철벽, 그 안에 갇혀 살아온 자신의 모습. 이제야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혜진 회장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을 내쫓았구나. 내 손으로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서를 내보낸 그날이 떠올랐죠. 윤서의 슬픈 눈빛, 준호의 무너진 얼굴. 그 모든 게 혜진 회장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 그게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 혜진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혜진 회장은 다시 회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회의석상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임원들의 보고를 듣다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혜진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혜진 회장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준호를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2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현실. 무엇보다 윤서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할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혜진 회장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 회장은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두가 퇴근한 후였죠. 혜진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혜진 회장은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혜진 회장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준호와 윤서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둘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행복했는데 내가 그걸 다 부숴버렸구나. 다음 날 혜진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서 씨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죠. 1시간 후 비서가 메모지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혜진 회장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임이 계속됐죠. 결국 혜진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 회장은 입을 열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윤서가 다시 물었죠. 혜진 회장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서 씨 저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윤서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죠. 혜진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러시죠. 언제가 좋으세요? 며칠 후 윤서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혜진 회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혜진 회장의 저택이었죠. 혜진 회장은 대문 앞에서 직접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렴, 민준아, 서준아.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혜진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죠.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 회장은 아이들에게 준비한 간식을 내왔어요. 많이 먹어라. 아이들은 신나서 과자를 집어 먹었죠.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서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와줘서.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어요.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죠. 너희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올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여기 너무 넓어요. 혜진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아이들과 놀아주던 혜진 회장은 문득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죠?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준호 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서 보면 위로가 됐거든요. 혜진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윤서 씨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죠.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혜진 회장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혜진 회장은 윤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혹시 아이들을 제가 돌볼 수 있을까요?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 회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죠. 아이들을 이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윤서 씨도 함께요. 제가 윤서 씨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윤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감사하지만 전 아이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혜진 회장은 당황했죠. 후계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혜진 회장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전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재벌가의 손주가 아니라 그냥 엄마의 아들로요. 혜진 회장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준호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짐을 지울 순 없었죠.
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윤서 씨 뜻대로 하세요. 다만 가끔씩 아이들을 보러 와도 될까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회장님.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하는걸요. 혜진 회장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윤서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윤서와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혜진 회장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혜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네가 남긴 아이들 할머니가 잘 지켜볼게. 이번엔 제대로 사랑해줄게. 그 이후로 혜진 회장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혜진 회장은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혜진 회장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혜진 회장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죠. 어느 주말 아이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윤서가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회장님, 오늘은 정원에서 함께 먹으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어요. 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에요. 넓은 정원에 돗자리를 깔고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아이들은 김밥을 먹으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제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저는 할머니 그렸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혜진 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할머니를 그렸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요. 혜진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그림으로 그려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고맙구나, 민준아. 혜진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혜진 회장의 품에 안겼죠. 혜진 회장은 그 작은 체온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도 안아주세요. 서준이가 혜진 회장의 반대편 팔에 안겼죠. 혜진 회장은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죠. 혜진 회장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온기구나.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 회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차갑고 냉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부드럽게 웃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윤서는 마음속으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보고 계시죠? 어머니가 변하고 계세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어요. 혜진 회장과 윤서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혜진 회장은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고마워요. 제게 이런 기회를 줘서.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하니까요. 혜진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호한테 정말 못된 엄마였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안아준 기억도 거의 없어요. 항상 일 이야기만 했죠. 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서는 혜진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준호가 행복한지, 준호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죠. 혜진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준호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윤서는 혜진 회장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준호 씨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제게 자주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혜진 회장은 윤서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랬나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준호 씨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다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혜진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사랑했다니,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니. 그런데 자신은 준호에게 뭘 해줬을까요? 차갑게 대하고 요구만 했죠. 미안해, 준호야. 정말 정말 미안해. 혜진 회장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서는 혜진 회장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있어 주었어요. 한참을 울던 혜진 회장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윤서에게 말했어요. 윤서 씨, 저 이제라도 달라지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윤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미 충분히 좋은 할머니세요, 회장님. 아이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데요. 혜진 회장은 정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혜진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준호한테 못해준 사랑을 다 주자. 이번엔 제대로 하자. 그날 저녁 윤서와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혜진 회장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윤서와 나눈 대화. 모든 게 혜진 회장의 마음을 채워주었죠. 혜진 회장은 흑백 TV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TV를 켰어요. 화면 속에서는 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죠. 예전에는 부러워만 했던 그 장면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저런 가족이 생긴 건가? 혜진 회장은 생각했어요. 윤서와 아이들. 비록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들은 혜진 회장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죠. 혜진 회장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주 혜진 회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를 불러 말했어요. 앞으로 주말 일정은 모두 비워두세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일정도 가능한 한 줄여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호로 물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혜진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보낼 시간이 필요해서요. 비서는 더욱 놀랐어요. 평생을 일만 하던 혜진 회장이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겠다니.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죠. 혜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혜진 회장은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 씨,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는 건 어때요? 윤서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회장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혜진 회장은 환하게 웃었죠. 그럼 토요일에 봐요. 제가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혜진 회장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60여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일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혜진 회장은 준호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네가 원했던 게 뭔지.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라도 바뀔게. 토요일 아침 혜진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윤서와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는 혜진 회장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 옷이 나을까, 저 옷이 나을까? 평생을 정장만 입고 살았던 혜진 회장이 처음으로 편한 옷을 고르고 있었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은 혜진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왔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혜진 회장의 손을 잡았죠.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왔어. 오늘 재미있게 놀자. 윤서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기 회전목마 타요. 할머니, 저건 뭐예요? 혜진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회전목마를 타고 풍선을 사주고 솜사탕도 먹었죠. 평생을 일만 하던 혜진 회장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햄버거를 먹으며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혜진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윤서는 혜진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혜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요? 저도 제가 변한 게 느껴져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놀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혜진 회장은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죠.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혜진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저녁 무렵 놀이공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혜진 회장과 윤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죠. 혜진 회장은 윤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윤서는 혜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들 제 손으로 지킬 테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윤서 씨도 함께요. 아이들을 우리 집안의 정식 후계자로 등록하고 하지만 윤서는 혜진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전 아이들을 후계자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혜진 회장은 당황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준호의 아들들이고 우리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이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혜진 회장은 윤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윤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재벌가의 손주로 살면서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해요. 혜진 회장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 회장은 윤서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자신이 준호에게 했던 것처럼 또다시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려 했던 건 아닐까? 혜진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하려 했네요. 윤서는 혜진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이들은 회장님을 할머니로만 만나도 충분히 행복해요. 혜진 회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말이 맞았어요. 후계자, 대를 잇는다는 강박.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고마워요, 윤서 씨. 제정신을 차리게 해줘서. 윤서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혜진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윤서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뭐가 궁금하세요? 혜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나요? 혹시 저한테 전할 말이 있었나요?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사실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준호 씨가 남긴 거예요. 혜진 회장은 그 USB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죠. 준호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녹화한 영상이에요. 회장님께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혜진 회장은 USB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준호가 나한테 남긴 영상이라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준호 씨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혜진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다니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윤서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혼자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혜진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아팠다는 것도 몰랐고 혼자 고통받는 것도 몰랐어요. 자신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윤서 씨,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엄마네요. 혜진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윤서는 혜진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준호 씨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혜진 회장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 노트북이 차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죠. 혜진 회장은 벤치에 앉아 USB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를 곧 듣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어요. 잠시 후 윤서가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자 파일이 하나 나타났죠. 윤서는 혜진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재생할게요. 혜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해주세요. 윤서가 파일을 더블 클릭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 야윈 모습.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혜진 회장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화면 속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떠난 후일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말씀드리지 못해서. 전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죠. 혜진 회장은 화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혜진 회장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윤서와 그리고 아이들을 제발 지켜주세요. 엄마가 저한테 못해주셨던 사랑을 아이들한테 해주세요. 그럼 전 행복할 것 같아요. 준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사랑해요, 엄마. 화면이 꺼졌습니다. 혜진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윤서가 혜진 회장을 부축했지만 혜진 회장은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 회장의 울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죠. 그날 밤 혜진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영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못 해주셨던 사랑을 아이들한테 해주세요. 준호의 그 말이 혜진 회장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혜진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혜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자고. 준호가 원했던 대로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주자고. 혜진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아이들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낸다. 두 번째, 윤서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한다. 세 번째, 회사 일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찾는다. 며칠 후 혜진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제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주세요. 앞으로 주중에도 오후 5시 이후 일정은 모두 없애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중요한 회의들이. 혜진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회의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부탁합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 경영 일부를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기로 한 거죠. 평생을 회사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혜진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혜진 회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어요. 혜진 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지. 준호야, 엄마가 이제야 네가 원하던 모습으로 살아갈게. 다음 주말 혜진 회장은 윤서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혜진 회장은 직접 주방에 섰습니다. 평생을 요리와는 담을 쌓고 살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뭔가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손에 익지 않은 앞치마를 두르고 레시피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재료를 썰다가 손을 베일 뻔하고 불 조절도 잘 안 됐죠. 하지만 혜진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드디어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맛을 보니 조금 짰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죠. 혜진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서와 아이들이 도착한 거예요. 혜진 회장은 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죠. 어서 와, 민준아, 서준아.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혜진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이제는 이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했죠.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혜진 회장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혜진 회장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우와,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민준이가 한 숟가락 먹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혜진 회장은 그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죠. 정말 다행이다. 많이 먹어라. 혜진 회장은 아이들 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떠주었습니다. 윤서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어요.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회장님, 정말 맛있어요. 처음 만드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윤서의 진심 어린 칭찬에 혜진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윤서 씨. 앞으로 더 자주 만들어 줄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혜진 회장이 준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혜진 회장과 윤서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죠. 혜진 회장은 윤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감사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도 권력도 아니에요.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윤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준호가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윤서는 혜진 회장의 손을 잡아주었죠. 준호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님.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이리 와봐. 아이들은 장난감을 내려놓고 혜진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죠. 할머니가 너희한테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할머니의 전부야. 할머니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아이들은 혜진 회장을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도 할머니 사랑해요.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준호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거였죠. 그날 저녁 윤서와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혜진 회장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윤서와 나눈 대화, 그 모든 게 혜진 회장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죠. 혜진 회장은 준호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나한테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줘서. 다음 날부터 혜진 회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윤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 잘 지내니? 오후가 되면 회사를 일찍 나와 집으로 향했죠. 주말에는 어김없이 윤서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혜진 회장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혜진 회장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자신이 이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어느 날 혜진 회장은 윤서에게 제안했습니다. 윤서 씨,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윤서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혜진 회장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들을 위해 잘 쓸게요. 혜진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시간이 흘러 몇 달 후 혜진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냉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윤서와 편하게 대화하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회사 사람들도 혜진 회장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회사에 돌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혜진 회장의 집 정원에서 네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윤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었죠. 혜진 회장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찾던 거였구나. 가족의 온기. 혜진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준호야, 보고 있니?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내 덕분이야. 고마워, 아들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혜진 회장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혜진 회장의 삶은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준호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윤서와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어요. 혜진 회장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죠. 저녁 노을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진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이 아이들과 윤서를 위해 살겠다고.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았으니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혜진 회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